이번 독감 시즌에 현재까지 전국에서 독감으로 숨진 사람이 6,500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병원들이 마스크 착용 정책을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북극 한파가 동부와 중부를 덮친 가운데 연방의회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오늘 전년 대비 70억 달러 늘어난 예비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날 명예훼손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주 지사의 서명에 따라 뉴저지 내 고등학생들은 올해부터 졸업 전 연방정부의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신청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법적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7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원격 운전으로 차를 가져다주는 무인 택시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번 독감 시즌에 현재까지 전국에서 독감으로 숨진 사람이 6,5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수도 1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병원 입원도 한 주 사이 20.4% 증가했고 사망자는 12.5% 늘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러스 질환의 확산은 제트 기류를 타고 거대한 북극 한파가 전국을 광범위하게 덮쳐 예년보다 기온이 20도에서 40도 급락한 강추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풍과 눈으로 수백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으며 저체온증으로 9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독감으로 숨진 사람이 6,500명으로 추정된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이번 건수도 1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병원 입원도 한 주 사이 20.4% 증가했고 사망자는 12.5%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지표 중 하나인 하수 샘플의 바이러스 양은 2022년 1월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CDC는 전했습니다. 뉴욕, 매사추세츠 등의 일부 병원들은 호흡기 질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등 3대 주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률은 낮은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미성인의 약 44%는 독감 백신을 맞았지만 코로나19 신규 백신 접종 대상자 중 이를 맞은 비율은 17%에 그쳤습니다. 60살 이상 가운데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접종한 비율도 17%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원들이 마스크 착용 정책을 다시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백신 접종, 환기, 손 씻기 등과 더불어 호흡기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마스크, 무료 검사, 항바이러스제 등이 계속 필요하다며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북극 한파가 동부와 중부를 덮친 가운데 연방의회도 일정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폭설과 한파에 전국적으로 수천 편의 항공편이 결항하고 주요 도로가 통제되면서 교통이 사실상 마비된 듯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헌터 바이든에 대한 의회 모독 결의안에 대한 절차 투표를 비롯해 계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오늘로 연기한 바 있으며 오늘도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출석에 어려움을 겪어 차질을 빚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하원 의사 일정의 지체로 연방정부 임시 예산 처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미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를 중심으로 임시 예산 처리를 놓고 비판이 비등한 상황입니다. 앞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만기가 도래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을 각각 오는 3월 1일과 9일까지 2단계로 다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의회가 제때 임시 예산 처리에 이르지 못하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내린 눈과 불어난 물로 발생한 홍수로 인한 도로에 물이 얼어붙으면서 도로 상황은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이미 침수로 인해 축축해진 진눈깨비가 도로에 얼어붙었고 이에 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도로 사정은 뉴저지 트랜짓에도 영향을 미쳐 철도 운행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며칠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뉴저지 교통부는 모든 도로가 통행이 가능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버겐 카운티의 뒷길들은 많이 미끄럽고 에지워터의 몇몇 언덕과 거리들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는 운전자들에게 타이어가 적절한 수준으로 팽창돼 있는지 확인하고 눈이나 얼음 위에서 운전할 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1,094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 연도 예비 행정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급증한 망명 신청자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대폭 삭감한 예비 행정 예산안이 전망됐지만 세수 증가로 오히려 70억 달러 늘어난 예산안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 연도를 위한 1,094억 달러 규모 예비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삭감폭이 줄어든 것으로 당초 아담스 시장은 급증한 망명 신청자를 지원하기 위한 부담이 큰 만큼 대폭 삭감한 예비 행정 예산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그러나 세수가 많이 거치면서 1년 전 2023-2024 회계연도 예비 예산안보다 오히려 70억 달러 늘어난 예산안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특히 아담스 시장은 부담이 컸던 망명 신청자 관련 예산을 예상보다 20억 달러가량 줄였습니다. 당초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 지원에 필요한 금액이 3년간 12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시정부는 필요 예산을 106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개인 망명 신청자는 30일, 가족은 60일만 쉘터에 머무르게 하는 기한을 설정해 비용을 줄였으며 뉴욕주 정부 예비 행정 예산안에서 망명 신청자 지원에 24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망명 신청자 지원 절감을 비롯 아담스 시장은 각 부처 예산 삭감을 통해 31억 달러를 추가로 줄였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뉴욕시에서 줄일 예산은 6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뉴욕시의 필수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지적에 따라 뉴욕시경, 시소방국, 시청소국 등은 예산 삭감에서 면제됐습니다. 시교육국, 소셜서비스국, 노인국 등도 부분적으로만 예산을 줄였으며 뉴욕, 퀸즈, 브루클린 도서관도 예산을 유지했습니다. 필수 분야 예산을 보관하면서 공공안전, 위생, 청년교육 등에는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 없어질 예정이었던 600명 정원의 경찰학교 학급 5개 중 1개가 복원될 예정입니다. 또 정규직 복귀가 어려운 190명의 소방관 급여를 지원하며 새 디자인의 쓰레기통 설치와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계속됩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첫 경선인 아이오와주 거크스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날 뉴맨해튼에서 열린 명예훼손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건 성추행 피해자에게 선거를 방해해야 한다며 공격하고 이에 재판부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성폭행 관련 명예훼손 재판으로 여성 칼럼니스트 진 캐럴이 1996년 뉴욕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연장 소송입니다. 트럼프는 캐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캐럴의 주장이 사실이고 트럼프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5월 트럼프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는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에도 캐럴이 자신을 상대로 무고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격분한 캐럴이 1,0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새로 낸 것입니다. 트럼프는 재판 참석 전 이 소송을 심리하는 루이스 캐플런 판사에 대해 나를 너무 미워해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며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재판 출석 전 소셜미디어에 꾸며낸 말에 대해 또 방어에 나서야 하느냐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바이든은 가짜 사건이 일어나도록 독려하며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트럼프가 의회 폭동 선동,
백악관 기밀 문서 유출, 선거 결과 조작 시도 등 총 91개 혐의로 4건의 형사 재판에 회부된 이른바 사법 리스크와는 별개로 진행된 소송입니다. 하지만 경선 첫 관문을 여유 있게 통과한 그가 사법부와 소송 상대자를 겨냥한 거침없는 발언으로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판을 마친 뒤 23일 두 번째 경선이 열리는 북동부 뉴햄프셔로 이동했습니다. 앞으로 경선이 예정된 뉴햄프셔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론 디센티스 주지사에 근소하게 밀려 3위에 그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대사가 선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뉴저지 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전 연방정부의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 및 장학금에 대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학비 부담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어제 서명한 법안에 따라 뉴저지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올해부터 졸업장을 수령하기 전 연방정부의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신청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신청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에 이 법안을 상정한 밀라제시 전 주 하원의원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 학자금 신청을 해보고 자신이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학생들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것을 알고 모르고는 대학 진학 및 포기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당 법안이 수많은 학생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 서명 즉시 발효돼 이번에 졸업하는 고교 졸업생부터 적용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내셔널 컬리지 어테인먼트 네트워크에 따르면 2022년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자격에 부합하는데도 연방 자금인 펠그랜트를 청구하지 않은 자금이 무려 9,2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혜택을 청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시 전 의원은 교육은 학생들의 진로와 미래에 필수적이며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모든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고 학비로 인해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4년의 노력 끝에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으며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방법 및 장학금 수령 기회가 있음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불법 선거자금 수령과 관련해 FBI 긴급 수사를 받고 있는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이에 대한 법적인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7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모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여해 애덤 시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입니다. 2021년 뉴욕시장 선거 당시 캠페인 자금과 관련해 연방수사기관 FBI의 조사를 받고 있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법적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7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FBI가 자신의 캠페인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브레아나 석스의 자택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벌인 이후 11월부터 법적 소송 비용을 모금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70만 달러 이상이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BI는 애덤스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수령 의혹과 관련해 그의 휴대폰 및 아이패드를 압수했으며 FBI 수사에 법적으로 맞서기 위해 자금을 모금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의 법적 소송 비용을 위한 모금에는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을 포함해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총 227명이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애덤스의 첫 기금 모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모금액 가운데 현재까지 45만 달러가 제출됐으며 이는 법적 비용 처리에 대부분 사용됐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모금을 통해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자신이 뉴욕시경 재직 시절부터 시의원, 보로장을 거쳐 시장에 오르기까지 수십 년을 지켜보고 알아온 인사들이라고 말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지지해준 손길 및 유권자들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FBI 수사는 2021년 9월 뉴욕시장 선거가 한창일 당시 애덤스 시장이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거 자금 수령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법을 어기고 튀르키예 정부 및 건설사로부터 차명 계좌로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뒤 이들의 편의를 봐줬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당시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였던 애덤스 당시 브루클린 부로장이 데니얼 닉으로 당시 뉴욕시 소방국장에게 튀르키예 총영사관 건축 허가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으며 이에 닉으로 당시 국장이 입주 허가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처리될 것이라고 답해 애덤스 시장이 대가성 자금을 받고 편의를 제공했는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그동안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차량 호출을 하면 운전기사가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해 집 앞까지 왔는데요. 이번엔 원격 운전으로 차를 가져다주는 무인 택시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독일의 스타트업 베이는 오늘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를 출시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사용자가 앱을 통해 전기차를 호출하면 중앙센터에 있는 전문 텔레드라이버가 원격으로 운전해 차를 사용자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용자는 이 차를 직접 운전해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간 뒤 업체 측에 다시 차를 넘기면 됩니다. 이후 텔레드라이버가 차를 호출한 인근의 다른 사용자에게 또 가져다 주거나 센터에 다시 주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독일 스타트업 페이는 오늘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원격 운전으로 구동하는 최초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텔레드라이빙 기술로 자율주행의 부족한 안전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텔레드라이버는 자동차 산업 표준에 맞게 개발된 운전대와 페달, 기타 차량 제어 장치를 갖춘 스테이션에 앉아 원격으로 운전합니다. 차량이 도로에서 주행하는 실제 환경은 카메라 센서를 통해 텔레드라이브 스테이션의 화면으로 전송됩니다. 이 텔레드라이빙 기술은 공공도로에서 차를 원격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개발됐으며 실제 운행 시험을 통해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고 업체 측은 밝혔습니다. 서비스 초기 요금은 분당 0.3달러로 책정돼 30분 이용에 약 9달러로 현재 미 전국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우버 서비스 요금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경제매체 CNBC는 이 회사가 지금까지 스웨덴의 투자회사 키네비크, 미국 펀드 코투, 프랑스 사모펀드 유라지오 등에서 총 1억 1천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토마스 폰 데어 오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텔레드라이빙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므로 비보호 좌회전이나 긴급 상황, 도로공사 등 복잡한 환경에서 인간의 지각과 의사결정 능력에 따라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주정부의 수자원 인프라 개선과 지자체의 깨끗한 물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될 3억 2,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농촌 및 소외지역 사회에 대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주는 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및 녹색 일자리 환경 채권법 기금은 노후화된 물 인프라를 업데이트하고 수질을 보호하며 심한 폭풍과 홍수를 견딜 수 있는 지역사회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대기 오염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요인인 매기가스를 줄이며 서식지 복원과 야외 공간, 지역 농장을 보존하기 위해 역사적인 수준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주의 주요 공문서를 한국어 등 7개 언어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23개월 안에 주요 문서들이 한국어 등으로 번역돼 제공될 전망입니다. 영어가 서툰 주민이 주정부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통역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된 통역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합니다. 해당 법안을 포함한 이민자 패키지 법안에는 아시아 태평양계 커뮤니티 통계 데이터 구체화, 가사 근로자 권리 장전이 포함됐습니다. 또 머피 주지사는 음력설 기념일 결의안에도 서명했고 설날의 공식 표기는 루나 뉴 이어입니다. 또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적십자사는 최악의 혈액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헌혈자 수는 무려 40% 줄었고 특히 크리스마스와 새해 시즌 극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연말에 확보한 혈액은 7천 유닛으로 매주 8천 개를 필요로 하는 수요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적십자 측은 미국에서는 2초마다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기부한 혈액이 생사를 결정짓는 만큼 적극적인 혈액 기부에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헌혈 참여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고 겨울철 독감이 동시 유행하면서 혈액 수급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 일부 순위에서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소폭 진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움직임이 없는 나머지 순위의 경우 전반적인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가족 이민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A 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2월 8일로 3개월가량 진전했습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2순위와 3순위에서 비자 발급 우선 일자만 소폭 진전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취업 이민 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모두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 전 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 역시 1월 문호와 같은 상태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취업 이민 1순위, 5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